5분 만에 등산 초보 탈출하기 오등탈입니다. 섬 산행 때, 섬 여행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배 시간을 확인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도시의 편리함에 빠져 있다 보니 대체로 다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배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섬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배편은 인터넷으로 배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 정보인 곳들도 있습니다.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곳은 배 시간이 매일매일 변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 쾌속선이 고장이 나서 느린 배편으로 가는 바람에 또 그 배를 탈 수 있었던 기항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가고자 하는 섬을 선택을 하셨다면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역 그리고 여객 터미널 그곳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출발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는 고속버스나 철도와는 다르게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전화통화를 하셔야지 확실한 섬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비섬을 준비하라. 배편이란 게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도 바람이 세어가지고 파도가 높으면 못 뜨는 게 배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짙어도 못 뜨는 게 배고요. 의외로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날 아침 출발 시간이 되기 전에는 이 배가 100% 뜬다 못 뜬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섬, 그 먼 곳까지 갔는데 허탕치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주변에 연륙교가 있는,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까다로운 손님처럼 굴지 말 것. 관광지에 갔을 때 갑처럼 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섬에서도 그런 광경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요, 섬 마주치는 섬 주민들에게 제대로 등산로가 없다거나 제대로 된 둘레길이나 걷기길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섬은 그들만의 특수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육지의 발전된 문명의 이기와는, 편리함과는 떨어진 곳이 섬이기 때문에 어떤 섬이든 그 섬만의 특수성과 그 문화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까다로운 손님처럼 굴기보다는 그 섬을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섬 주민들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산행이나 어떤 여행지를 갈 때도 미리 준비하느냐가 얼마나 또 알뜰하게 둘러볼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섬 같은 경우는 내륙의 명산에 비해서 정보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섬은 정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어떤 코스로 어떻게 돌지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섬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도를 준비하고 지형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야 하는 배 시간 때문에 사실 섬을 둘러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뜰하게 다 살펴볼 수 있도록 미리 예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섬에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저렴하고 가성비 높게 그렇게 여행을 한다면 좋겠지만, 섬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 섬살이 자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팍팍한 편입니다. 도시 생활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와서 쓰레기만 남기고 시끄럽게만 하고 간다면은 섬 주민들 입장에서 달가울 리 없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입산을 금지시키거나 백패킹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그 섬의 자연미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섬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슈퍼를 이용한다든지 그 섬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특산물을 사간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섬의 산나물 채취하지 말 것. 산나물 채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근데 섬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물론 큰 섬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 섬들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곳의 산나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팍팍한 섬 주민들의 중요한 경제 수입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을 존중하고 섬을 존중한다면 산나물이나 농산물 채취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고성방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들은 의외로 소리가 잘 퍼집니다. 노인분들이, 귀가 어두운 분도 있지만 밝고 예민한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야영하시는 백패커 분들, 그 밤에
고성방가를 내게 되시면 의외로 섬 주민들이 그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섬을 찾았을 때는 가급적 너무 시끄럽지 않게 적당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8번째, 섬 산행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섬이 산 높이가 낮아서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섬은 해발 0m부터 시작입니다. 강원도 높은 산도 해발 700, 800부터 시작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하면 해발 0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산행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섬은 이렇게 트인 곳들이 많아서 땡볕이라든지 바람에 노출되어서 겪고 또 압는 구간이 또 많거나 오르내림이 있어서 거리에 비해서 산행 난이도가 높은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히 보지 말고 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방심 없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서야 훨씬 더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 해변 둘레길들이 요즘 섬에 상당히 많은데요, 물때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밀물때는 가급적 해변 바위길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내륙의 안전한 숲길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섬 산행에 있어서 섬 여행에서 주의할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하지 마라 라는 것들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얼짠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섬 산행, 섬 여행만큼 거리 두기를 하면서 조용하고 한적한 여행,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예풍경, 그리고 자연미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 대비 노력으로 따지면 해외에 나가는 것 같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섬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 이런 노력들이 있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섬 산행, 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하시기 바랍니다.